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겨울바다 김남종.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시고, 어떻게 보면 뭐 교과서에 있는 시 중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겨울바다 김남종.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리키는 건 언제나 시간. 끄떡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불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이런 시인데, 뭐, 질문자는 이제 표현법 해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바다에 갈 때마다 이 시를 떠올렸습니다. 겨울바다. 그래서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시인도 가보았지만, 그 독자들도 겨울바다에 가보겠죠. 근데 뭐 동해바다에 고래가 사는 것처럼 어떤 알지 못하는 새, 그러니까 찾고 싶은 어떤 상징적인 것, 그 겨울바다를 가는 이유가 있겠죠. 뭐 보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이런 현상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미지의 새고요. 그 상징법. 그 새들을, 이 미지의 새를 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겨울바다에 가보면 없습니다. 뭐 죽고 없는지, 아니면 그 새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인지, 겨울바다에 가서 해변가를 무수하게 쳐다봐도 찾을 수가 없죠. 바람만 맞게 되고. 그게 이제 죽고 없었네죠. 그런데 이제 겨울바다를 가는 이유가 그대의 생각을 할 것만도, 그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가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겨울바람이 아주 맵죠. 매운 해풍 바람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렸다. 그럼 진실이 얼어버렸다. 이거 표현법이면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진실은 어떤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진실이라는 게 무형인데 무형이 유형으로 되었다. 그 진실 자체가 무형, 형태가 없는데 유형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건 발상과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형, 형태가 없는데 형태로 된 것들을, 이 진실 자체가 상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 발상과 표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자, 허무의 불, 허무하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불하고 하나예요. 딱 한 글자. 물이랑 위에, 이랑과 고랑이 이렇게 있는데, 고랑이고 이랑, 여기 위에 불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은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 이게 거품이라고 보통 배우죠. 이건 거품이고, 그렇죠. 하얀 거품이고, 이거는 뭐 파랗든지 아니면 새카만 느낌이 드는 바다든지 하고서 여기 위에 거품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죠. 근데 이제 이 물 위에다 불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은 이랑을 이루면서 흐름을 이루고, 불은 위에서 활활 타지만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을 뜻할 수도 있죠. 음양, 삶의 음양. 그래서 영광처럼 거품이 일어나지만 거품이 불붙어 있었죠. 불붙어서 살지만 이거 자체, 이 불붙어 있는 거품 자체는 허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허무의 불과 물이랑 있을 때, 그러면 물이랑은 인생의 굴곡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의 굴곡, 불은 그러면 인생의 영광, 한때의 영광,
그것들이 허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상징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나를 가르치는 건 가르치다. 뭐 동물도 가르치고 사람도 가르치는데 시간이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주어로 치면 이 시간이 이게 가르치게 되려면 화류법이라고 해야겠죠. 의인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물도 뭐 새끼를 가르치니까 화류법, 무생물의 시간이 생물처럼 뭔가 가르치다, 동물처럼 가르친다. 그럼 화류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를 가르치는 건, 내가 배워오는 건 언제나 세월의 힘이죠. 끄덕이면은 반복법이겠죠. 반복법. 그래서 인생을 지나면서 세월을 겪으면서 겨울바다에 자주 가게 되면 반복해서 가다 보면 무서운 해풍, 겨울바람 싸늘한데 이렇게 차가운 찬바람 맞으면 정신이 깨어요. 이렇게 매운 해풍에 정신이 깨요. 정신이 깨이고 진실이 꽁꽁 얼어붙어서 고정되지 않은 것들이 얼어버려서 힘들었지만 고정되게 되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겨울바다에 섰었죠. 자, 그렇게 되면 남은 날은 적지만 여태까지 많이 살아왔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산 날보다 뭐 남은 날이 더 적은 것 같은데, 남은 날은 적지만 기대를 끝낸 다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뭔가 만들고 해서 끝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을 때 뭔가 뚜렷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끝낸 다음에, 그쵸? 그런 다음에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죠. 왜? 끄덕이며 깨달으면서, 깨달음 속에서 이런 영혼을 갖고 싶은 생각, 그죠? 기도의 문을 열리는, 기도의 문, 뜨거운 기도의 문, 그쵸? 기도의 문인데 이게 뜨겁다고 표현하는데, 뜨거운하고 기도의 문하고 뭐 수식일 뿐이죠.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체로 쓴 거네요. 다 여기는 새들이 없었네, 얼려버리고 불 붙어 있었네 이렇게 되어 있고 섰었네. 근데 기도하소서 이렇게. 자, 남은 날은 적지만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가면서 짝을 지었죠. 이렇게. 이거는 기도에 대한 영혼을 갖게 한. 이거는 뭐라고요?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그러면 여기는 가보았지. 이거는 가보았지. 이렇게 앞뒤가 쭉 틀을 묶어줬으니까 이게 겨울바다에서 있었던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미상관, 수미 끝에 수미상관식, 수미쌍관식, 수미상응식, 상관, 상응, 쌍관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관, 상응, 쌍관. 그러니까 겨울바다에서 깨달고 느낀 것들을 전체를 썼으니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렇게 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라고 썼는데 이 끝에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애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겨울바다에 가본 거의 총평이 이거네요. 인고는 참는 건데, 인고의 물이. 물을 보면, 겨울바다를 보면 검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막 끝없이 깊은 느낌. 검고, 끝없이 깊고, 끝없이 세월을 견디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인고의 물이, 이게 참는 물이 참는다는 거죠. 물은 막 출렁거리는데, 출렁거리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참음. 이게 수심, 물에 깊이 기둥을 이루는 것처럼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그러니까 배를 타든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없이 깊어지는데, 뭐 모든 바다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깊이가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 생각들이 바다 깊숙이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인고의 기둥, 인고의 물이 참 내가 인내의 물 속에서, 인내의 인생의 굴곡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이런 것들이 물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심은 이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상징적으로. 이게 인고의 물이라는 것은 인생의 굴곡, 인생의 쓴 거, 다른 걸 다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인고의 물이. 그러면 인고의 물, 수심 다 이거는 상징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 영혼을 갖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러면 이 뜨거운 기도 자체도 무형인데, 무형이 유형으로. 그죠? 기도의 문. 기도하면 문, 기도의 문이라고 했죠. 기도를 통해 열리는 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문으로 형상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자, 이렇게 겨울바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를 하면, 특징 자체가 이렇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빨간색으로,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런 두 축 안에 이만큼의 겨울바다를 상정하고, 여기에서는 미지의 보고 싶은 새, 내가 보고 싶은, 생각하던 것들은 보지 못했지만, 해풍 속에서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꽁꽁 얼어가면서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해풍이라는, 매운 해풍이라는 그 차가운 그 자극들이 진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겨울바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다, 인생의 삶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다처럼 넓은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매서움, 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물이랑 고랑, 인생의 굴곡 속에서 이렇게 영광이란 것은 허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깨달은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끄덕이며 인생의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인생 위에. 그렇게 인생의 위에 서 있으면, 자, 겨울바다에 섰네. 자, 이렇게 되면 요 중간으로 끊어지면, 이 위에는 인생에 대한 굴곡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생 속에서 이 굴곡들에서 내가 바라는 것, 이거는 현상이라면 이건 바라는 것을 썼죠. 이렇게 남은 날은 적지만 이 사이에서 기도를 끝내, 기도하고 더욱 뜨거운 기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죠. 보통 이렇게 사골 국물을 끓여내면 첫 번째 거는 버려내더라도 두 번째면 더 맑고 더 깊고 더 진한 그 사골꿀이 우러나는 것처럼, 인생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끝내고 더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뜨거운 그 눈물처럼, 뜨거운 심장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쌍으로 안에서 남은 날은 적었고, 적은 남은 날에 하고 싶은 걸 여기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겨울바다에 갔을 때 이렇게 전체를 평가를 해보니까, 인고의 물, 참는, 인내의 물, 인내력, 인내의 삶, 수심 속에. 자, 이게 인고의 물이 눈물이라면, 이 눈물이 바다에 빠져서 큰 기둥을 이루듯이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전체적인 그 인생에 대한 흐름, 느낌, 이런 느낌이 나고, 제가 특히 이렇게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는데, 요 구절을 너무나 좋아해서, 제일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는 건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동아쌤입니다.